습도가 낮고 대기가 건조해지는 요즘 전국을 휩쓰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자칫 방심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앙, 화재.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고 진압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재 진압 현장에 접목된 다양한 과학기술에서부터 화재 진압 최전선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까지 과거와 달라진 소방 방제 기술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도심에 위치한 한 고층 건물 주변으로 수십 대의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인명구조에 나선 소방대원들과 대피하는 사람들까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 현재 건물 전면 3층 식당가로 지정된 곳에서 지진을 이뤄한 원인 이상의 폭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고층과 저층 등에서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데요. 실제 재난 현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재난 상황을 대비한 민관 합동훈련 현장입니다. 지진 발생으로 19층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지상 3층에서 또 다른 화재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화재 진압은 고가차나 굴절차, 그다음에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진입하여 화재 진압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6개의 단체와 기관 등 40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된 이날 훈련은 도심에서 발생한 4.6 강진으로 인해 다중 밀집 시설이 붕괴되거나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대비한 복합 화재 진압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건물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사다리차가 투입됩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19층까지 닿지 않은 상황. 이때 화재 현장에 드론이 투입됩니다. 현재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고가 사다리차의 최대 높이는 53m. 건물로 치면 15층 높이에 불과한데요. 이를 위해 최근 고층 재난 현장에 드론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아파트라든지 고층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건물들도 점점 고층화가 되어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 좀 기존 장비 외에 첨단 장비를 좀 활용해서 저희 훈련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가 좀 3중 드론을 활용을 해서 화재 현장에서 지금 구조 현장, 화재 현장,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인명 검색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현장에 지휘관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고층에서 고도 높은 곳으로 드론을 띄워서 화재 현장 주변 상황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게 현재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합동훈련에는 각각 기능이 다른 3종의 드론이 투입됐는데요. 합동훈련에 투입된 드론은 분말, 투척, 수관 드론. 분말 드론은 소화 약재를 탑재해 고층으로 띄운 다음 분말을 이용해서 고층 화재 진압에 활용되고, 투척 드론은 인명 구조나 중량이 많이 나가는 장비를 고층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수관 드론은 자체적으로 제작된 기본 수관을 연결해서 물을 방수할 수 있는데요. 이때 최대 10층까지 수관 드론을 이용해 방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화재 재난 현장. 과거와 달리 그 모습도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화재 진압, 인명구조에 이처럼 첨단 기술들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재 재난 환경이 갈수록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출동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 방안부터 드론이나
로봇을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학연과의 협력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소방 드론. 이곳 연구팀은 다양한 소방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고층 건물과 도심 화재 진압을 위해 이동 시간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군집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드론이 공중에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이상이 필요한데요. 현재 연구팀이 개발한 소방 드론은 20kg 정도의 임무 장비를 장착하고 비행 시간은 약 20분 정도 가능합니다. 환경을 고려한 소방 방제를 위한 1시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엔진과 배터리 방식과 소방 방제 대응을 위한 드론을 이용한 화재 조사, 인명 구조, 화재 진압을 위한 군집 드론 적용이 된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 일단 유리창을 깬다든지, 또 유리창이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소화 분말을 쏜다든지, 또 시중에서 이제 개발되고 있거나 상용화되고 있는 소화 약제들을 사람을 대신해서 투척이라든지 투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장착해야 되는 드론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 연구팀이 개발한 소방 드론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화를 하는 소방 드론에서부터 화재가 난 건물의 외부에서 창문을 깨는 드론까지 제각각 그 역할이 다릅니다. 화재 진화 드론은 고층 건물의 화점을 정확히 조준해서 소화 약재를 방사해 화재를 진압하고, 들것 드론은 지상에서 이륙하여 건물 옥상에 위치한 구조 대상자에게 착륙해 안전지대로 이송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상에서 호스를 연결해 화재 진화를 했던 드론이 이젠 호스를 연결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동시에 여러 대의 드론이 임무를 수행할 정도로 진화해 가고 있는데요.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이처럼 화재 현장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드론이 투입되면서 초기 대응은 물론 화재 진압, 인명 구조까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은 이제 보기와 같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 분야가 동반돼서 환경 요소까지 반영돼서 설계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부 이제 드론이 개발이 아닌 양산품처럼 이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론 개발에는 비용과 개발 기간을 고려를 꼭 해 주셔야 되고, 또 각 부처나 지자체에서 유사한 드론 형태나 드론 개발 실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이고 어떤 데이터화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현장. 내부는 온통 새까맣게 변해버렸는데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에서 현장 감식과 화재 증거물은 발화 원인은 물론 패턴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화재 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증거물들이 모이는 이곳은 국립소방연구원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화재 안전은 물론 대응 기술 그리고 다양한 소방 정책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2019년에 설립된 이후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 기술을 접목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중 화재 조사는 물론 위험물을 분석하고 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곳은 화재안전연구실입니다. 화재 안전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시험, 재현 실험 등 화재 성상에 대한 기초 연구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화재 발생 시 해당 소방기관이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을 분석, 감정하는 것으로 화재 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재 감정이란 화재와 관계되는 물건의 형상과 구조와 재질, 그리고 성분과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 실험과 분석을 근거로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소방의 화재 조사는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
소방 정책에 활용되기 위해서 화재 성장과 확산, 피해 현황 등을 위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현재 전국 18개 시도 소방서에서 매달 약 30건의 화재 증거물이 저희 연구원으로 감정이 의뢰되고 있습니다. 발화 시점과 발화 원인을 밝히고 화재 사건 전체를 재구성하는 화재 조사에서 증거물 수집은 화재 조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증거물 수집 과정은 먼저 화재 현장에서 화재 조사관이 정보 수집과 연기 및 불꽃 등의 출화 형상, 연소 패턴을 분석해 발화 지점을 선정하고 이후 발화 지점을 발굴과 복원을 통해서 최초 화재가 시작된 착화물과 연소 확대물 등 직접적으로 화재와 연관된 화재 증거물을 수집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주로 수집되는 증거물은 기계 및 시설 등의 물적 증거물과 석유류와 같은 연소 촉진제 등 유류 증거물로 나뉘는데요. 이후 수집한 화재 증거물은 화재 증거물 수집 관리 규칙에 따라 발송됩니다. 화재 증거물이 접수된 후에 감정인이 배정이 되면 담당 감정인은 감정물 대상으로 비파괴 검사, 유감 및 분해 검사, 실체 현미경 검사, 금속 조직 검사를 거쳐서 화재 증거물의 세부 감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DSLR 카메라로 유감 및 분해 검사 시 화재 증거물의 감정 특이점을 촬영을 하고 다양한 분해 공구를 사용해서 분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실체 현미경을 이용해서 화재 예상물의 전기적, 물리적 이상 여부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시편 절단기, 성형기, 연마기를 통해서 단선된 전선의 시편을 성형하고 금속 현미경을 통해서 금속 조직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유관 검사, 비파괴 검사, 분해 검사, 현미경 검사 등이 진행됩니다. 전기적 요인으로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일으킨 부품이 어떤 것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감정하게 되는데요. 의뢰된 금속 시료는 30일 이내에 분석을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육안으로 화재 증거물을 검사하는데요. 제품의 형상과 구조물의 변형 등을 통해 화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죠. 그런 다음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통해서 탄화된 화재 증거물을 정밀하게 분석하는데요. 이후 현미경을 통해 전선의 금속 조직을 검사합니다. 이때 탄화물의 형상과 거칠기, 3D 치수를 확인하는데요. 이처럼 전기적 화재의 경우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하죠. 겨울철을 맞아 난방 제품의 사용량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겨울철의 필수품이지만 부주의한 사용으로 해서 큰 화재의 원인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오랜만에 꺼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방 제품의 사용 전후의 점검과 안전 수칙을 꼭 확인하시어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연구실에서는 위험물 판정을 위한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험물 판정은 의뢰된 시료의 성분을 기반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위험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물론 해당된다면 어떤 종류의 위험물인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위험물 판정과 함께 이곳에서는 유류 증거물 감정도 진행되는데요. 유류 증거물 감정은 화재 발생 원인으로 전기적 요인 이외 발화물질, 즉 휘발유와 알코올 같은 인화성 물질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시도 소방서 담당자가 시료를 의뢰하면 시료의 조건과 상태를 보고 그에 적합한 시험 및 분석을 한 후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전달하는데요. 화재 증거물에서 잔존물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유류 증거물 분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수 있죠. 네, 유류 증거물은 현장 증거물의 형태와 의뢰를 요청하는 화재 조사관의 감정 요청 사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류 성분 또는 인화성 성분 포함 여부를 분석할 때에는 증거물 전처리 후 GCMS,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에 시료를 주입해서 증거물에 묻어있는 전체 성분을 분석하고 그중 발화물질로 추정되는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류 증거물 내 남아있는 유류 또는 인화성 물질을 추출하기 위하여 증거물 일부를 잘라 먼저 전처리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이후 전처리된 증거물은
특정 온도에서 장시간 가열한 후 해당 성분을 분리합니다. 이후 추출된 성분을 용매에 용해한 후 분석기에 주입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증거물에 발화물질로 추정되는 성분이 있는지 파악하는데요. 이런 유리물 분석을 통해서 방화 여부 등 화재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재의 특성상 화재 후 결정적 증거물들이 소외되기 때문에 화재 원인을 찾지 못하는 원인 미상의 화재가 아직도 많습니다. 저희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앞으로도 발화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국가 화재 예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물류창고나 대형 공장 시설 등 화재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그 피해 규모도 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듯 대형 공장, 물류창고 등에서 화재 초기에 빠른 진압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턱민창고에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잠시 후 화재 감지와 함께 불이 난 지점을 향해 물이 분사되는데요. 화재 상황을 인식해 불을 끄는 이 시스템은 이곳 연구진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소방관입니다. 스스로 화재를 탐지하고 진화까지 가능하죠. 자율형 초동 진압용 소화 체계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화재 탐지 센서, 소화 모니터, 제어 장치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화재 진압 장치인데요. 98%의 정확도와 최대 65m 거리까지 소화수를 분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자율형 소화체계는 기존 소화 설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신개념 소화체계로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개입 없이 화재 발생 초기에 화재의 정확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화원의 정확한 위치를 계산함으로써 소화 모니터를 통해 화원에다가 명확히 소화수를 분사해서 골든타임 내에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장비나 시설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화재에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된 인공지능 소방관은 CCTV 영상과 화재 빅데이터를 분석한 딥러닝 기술을 통해 화재와 비화재 상황을 학습했다고 하는데요. 카메라와 각종 센서가 달린 감지기가 1초마다 공간을 촬영해 불길 형태나 온도 상승을 토대로 실제 화재 여부를 알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실제 화재인지 혹은 난방기구를 사용한 것인지 등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는데요. 때문에 오작동과 비화재 경보 발생을 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해 화재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불시에 직접 조준해서 화재를 진화하도록 개발됐는데요. 때문에 전체 공간에 소화수를 분사하지 않아 화재 발생 후의 공간에 대한 피해가 적죠. 해양 플랜트와 같이 소방 사다리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골든타임 내에 화재 진압을 할 수 있고 또한 주변 장비 등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공지능이 도입된 화재 진압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신속한 초기 진압이 가능해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목표했던 것은 최소 25m 거리에서 26.5kW의 열량을 뿜는 화재를 감지하는 조건을 일단 목표로 삼았습니다. 일단 일반 두루마리 휴지에 불이 붙은 정도를 25m 거리에서 감지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사실 사람 눈에는 좀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일반 화재 센서를 봤을 때는 사실 거의 감지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복합 센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학습을 시켰고 화재 센서의 오탐률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화재 센서들이 헷갈려하는 뭐 성냥불이나 뭐 일반 그냥 고온을 뿜는 난로나 그런 것도 학습을 시켜줘가지고 그런 헷갈리는 오탐 문제들에 대해서 견고하게 작동하도록 다양하게 학습을 시켜줬습니다. 고속도로를 덮고 있는 방음벽과 천장이 온통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화물차 엔진에서 시작된 불이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이 방음 터널 화재로 4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터널에서의 화재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 초기 진압이 중요합니다. 이곳 연구진은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하실, 터널 등에서의 화재는 불이 난 곳까지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워 초기 진화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개발한 무인 소화 기술은 터널 내부에 소화용 물 분사 설비를 설치해서 화재 발생 시 소방대나 관리자의 직접적인 투입 없이도 신속하게 초동 대처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도로 터널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도시과밀화로 인해 도심지 터널이나 지하도로의 개소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화재 사고, 즉 화재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진은 이런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초기 진압, 초기 대응이라고 판단했고 예로 사무실에 앉아서 화재를 끄자.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이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까지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인 소화 기술은 현장에 설치되는 자동 소화포와 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되는데요. 터널 안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 감지 장치에 의해 화재 신호가 관리자에게 전달되고 화재를 인지한 관리자는 CCTV 영상을 통해 화재의 위치, 규모 등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후 원격으로 자동 소화포를 가동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죠. 자동 소화포는 현장 옥내 소화전과 결합되어 벽에 고정 설치되는데 상하 좌우 180도 이상 회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단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소화포를 조준, 소화수를 분사할 수 있는데요. 자동 소화포가 벽면에 부착되어 있어 생기는 분사 각도의 한계는 다른 소화포와 합동 분사를 통해 사각면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동안 비상시 화재를 국소적으로 조준해 소화수를 방수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 의한 소화 활동이 전부였는데요. 무인 소화 기술은 제실자 유무나 화재 양상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한 소화 전술이 가능하고 위험한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할 때 가졌던 컨셉이 옥내 소화전과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가 지금 만든 기술의 스펙이 옥내 소화전과 똑같은 관창을 쓰고 똑같은 배관을 쓰고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에 만약에 연결을 해서 쓴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옥내 소화전이 가지는 그 비거리가 되겠죠. 25에서 30m 정도가 됩니다. 저희 기술도 25에서 30m 정도의 거리를 이제 분사할 수가 있는데 터널 및 지하주차장 등 시설의 규모에 비해 인력 배치 밀도가 낮거나 조건에 따라 무인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시설에는 대부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다양한 소방 방재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한 기업. 갈수록 다양해지고 대형화되는 화재로 인해 신속한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최근 ICT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소방관 대신 불을 끄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소방 방재 시스템은 화재 감지기가 작동해야만 화재를 인식하고 스프링쿨러와 비상벨이 동작해 초동 대응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화재 감지기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가 진행되어야만 시스템이 동작하죠. 때문에 초동 대응이 늦게 이루어지는 문제와 함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관할 소방서의 5인 출동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소방 로봇입니다. 스마트 소방 로봇은 이제 슬램 기술을 이용해서 그 환경의 지도를 작성하고 그 작성된 지도 안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에
이제 화재 인식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와 소화 장치를 구비한 협동 로봇으로 화재 제어를 실시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해당 로봇은 화재 감지기와 같은 장치들과 연동을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으로 로봇을 보내서 실제 화재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고요. 실제 화재가 발생됐을 때에는 초동 대응을 실시하고 이제 관제실이나 관할 소방서에 화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화재 발생, 현재 PX 지하 1층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두 개의 바퀴를 이용해 자유롭게 움직이며 화재가 발생했음을 안내하는 이 로봇은 바로 자율주행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화재 순찰 로봇입니다. 인공지능, IoT, 5G 기술과 로봇 기술을 결합한 소방 로봇은 화재 발생 시 조기 발견은 물론 빠른 초기 화재 대응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 소방 로봇에는 열화상 카메라, 화재 감지를 위한 센서, 자동 소화기 등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하면 사전에 제작된 지도를 활용해 화재 발생 지점으로 로봇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 장착된 소화의 분사 노즐을 움직여 화재를 진압합니다. 예전부터 한국에는 이제 소방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개발 과제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현장에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로봇을 이용한 대형 화재 진압을 목적으로 연구 개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실제 화재 현장의 다양성, 통신과 센서의 동작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문제점 등등 여러 가지 기술적 허들로 인해서 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어떻게 작동할까요? 장착된 라이다와 3D 카메라, AI 기반 열화상 카메라의 정보를 이용해 장애물 및 사람을 인식하고 회피 주행을 하는 로봇. 이윽고 화재 현장에 도착한 로봇은 발화 지점의 정보를 소방 로봇에 전달하고 실제 화재로 인식되면 소방 로봇에 장착된 협동 로봇을 이용하여 발화 지점에 소화액을 분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화재 현장의 영상 정보를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관할 소방서 상황실에 제공함으로써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에게 현장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4시간 동안 운행이 가능한 소방 로봇. 화재 감지부터 소화의 분사, 화재 현장 상황 보고까지 화재 진압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현재 소방 로봇은 실내 다중이용 시설이나 물류창고와 같은 공간에서 화재 징후 예측 및 초동 대응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다층 건물들이 많은 도심에서 향후 실제로 층간 이동을 위해 엘리베이터와 연동하는 기능은 물론 소화장치의 소화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 로봇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용량 데이터들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학습을 해야지 AI 수준이 높아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작은 회사가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일일이 다 모으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지면 여러 많은 회사들이 좀 더 나은 지능형 로봇을 개발할 수 있고 그럼 그것도 소방에도 충분히 접목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좋은 그런 면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4년 개교한 경북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연간 9천여 명의 소방관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운동장 한켠에 훈련을 앞둔 소방관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날 교육을 위해 입소한 소방관들은 총 12명. 모두 경상북도에서 근무하는 현직 소방관들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서에서 이제 하는 교육들 같은 경우는 중점이 이제 구조대상자를 구출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제 중점이 있다면 이번 교육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생존하고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하러 들어오는 팀들을 교육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번 교육의 미션은 바로 동료 소방관 구출하기. 지금까지 소방서에서 진행했던 교육은 주로 구조 대상자를 위한 훈련 중심이었는데요. 이번 교육은 화재 진압 현장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동료 소방관들을 구출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소방관들의 순직 및 부상 사고는 연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5년간 공무로 인해 질병, 부상, 장애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 공무원은 4,858명에 달합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재난 현장에서 단 한 명의 생명을 더 구하기 위해 정작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못했는데요. 이로 인해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곤 합니다. 근데 순직 사고뿐 아니라 뭐 부상자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부상자들도 저희랑 같이 교육을 하고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도 많은데요.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훈련과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순직 사고나 부상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존하고 안 다치기 위해서 이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3명이 한 조가 되어 진행되는 훈련. 소방관들이 진입해야 하는 컨테이너에서 짙은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마치 실제 화재 현장처럼 진행되는 교육은 화재 현장에서 긴급한 요 구조자 검색이나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활용되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시커먼 연기와 화염이 가득한 내부로 수색대원이 진입합니다. 먼저 수색활동 공간과 화재 구역을 격리해서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환경을 만드는데요. 이렇듯 내부 환경을 통제하는 것에 전술적 우선순위를 둔다고 합니다. 내부 수색을 통해 동료 소방관을 발견하고 무전을 통해 알리자 곧바로 관찰대원이 투입됩니다. 동료 소방관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출을 위한 준비가 끝나면 서둘러 대기하고 있던 대원에게 인계한 후 화재 현장을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으로 오전 훈련은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화염이 많이 뜨거웠고 안에서 이 열기랑 연기, 농연에 좀 더 적응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동료들 모두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날 오후 또 다른 훈련장 앞에 소방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훈련장 내 화재 상황을 실제로 구현해 진행하는 실화재 시나리오 훈련인데요. 화재 현장 내부에는 민간인 2명과 화재 진압대원 1명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 예, 현재 요구주자 3명인 상황으로 소방관 1명 10바 있는 상황이고 민간인 2명 있는 상황입니다. 1조, 2조, 3조 진입 준비해 주시고 RIT 대원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화재 현장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바닥에 놓인 호수를 잡고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데요. 더듬거리는 모습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화재로 인해 시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연출한 훈련인데요. 때문에 훈련 시 눈을 가린 채 바닥에 놓인 호수를 이용해 내부로 진입한 후 오롯이 손의 촉감과 감각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소방관 생존 훈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재 현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안에서 길을 잃거나 아니면 어디에 갇히거나 아니면 어디에 추락했을 경우에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쥐형지물을 이용해서 나 스스로 그 건물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지금처럼 시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냥 손의 촉감, 감각으로만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재 현장은 시커먼 연기로 내부 모습을 짐작할 수도 없는 상황.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내부는 각종 구조물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데요. 이런 내부 상황을 수시로 무전을 통해 전달합니다. 들어온 지 10m 정도 되는가량 들어오는 입구에 구조물 많음 참고 바람. 들어오는 입구에 구조물 많은 창고 10m 진입. 화재 현장 구조 작업에서 무전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요. 무전을 통해 내부 상황은 물론 구조자의 상태, 위치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이후 구조 작업을 위한 진입 시점이나 속도, 정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투입된 1조가 힘겹게 2층 계단 입구까지 진입한 후 표식을 설치하고 퇴진합니다. 일단 빠르게 구조 대상자한테 접근해서 공기 잔압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전달을 받아서 이제 공기를 빠르게 찾아서 제가 공기를 공급해줘야 하는데 들어가는 길이 워낙 구조물도 많고 시야가 하나도 안 보여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2조가 투입돼 2층에 있는 구조자를 발견했는데요. 먼저 구조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먼저 아이를 구조해 나옵니다. 이후 투입된 3조는 또 다른 민간인을, 마지막 투입된 4조는 동료 소방관을 구조하는 것으로 최초 구조를 요청했던 3명 모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구조 과정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조에 들어갔던 소방관 1명이 실종된 상태. 그 마지막에 이제 RIT 대원 4명이 들어가셨는데 그 중에서 3분만 퇴출을 하시고 한 분이 인원 파악하는 과정에서 없다는 걸 확인하여가지고 재차 RIT 대원을 투입하게 된 과정입니다. 실종된 소방관을 찾아 다시 투입되는 대원들. 서둘러 내부로 진입했는데요. 다행히 실종된 소방대원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요. 서둘러 구조를 위해 준비하는 소방대원들. 이때 현장에 있는 전 직원에게 알립니다. 현장에 있는 전 직원에게 알립니다. 현재 붕괴 위험이 있으니 빠르게 탑승하기 바랍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 퇴출합니다. 결국 2명의 대원은 탈출했고 1명이 고립된 상황에서 훈련은 종료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소방관 생존 구출 훈련은 현재 연간 6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진행된 적 없었던 동료 소방관을 구출하는 훈련.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훈련이 종료된 후 현장을 지휘했던 지휘관도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대원들도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아무래도 다들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다고보다 좀 못하는, 솔직히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누가 쓰러져서 그런 상상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 교육 끝나고 이제 본소로 돌아가서 이제 같은 팀원들끼리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상의해보고 이런 일에 대해서 좀 대책도 조금 세우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갖게 하는 좋은 훈련이었습니다. 일단은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실제로 화재 현장에서 저희가 구조 대상자를 구해서 나온 적은 있지만 소방관을 구조를 한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경험을 안 한 것보다 일단 이렇게라도 훈련을 해봤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제 구해올 수 있겠다,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도망쳐 나온 화재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소방관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의 생명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화염 속으로 향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더 빛이 나는 건 아닐까요? 일선 소방관들이 평소 실화재 훈련을 통해 실제 화재 진압 능력을 숙달시킬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소방청에서는 부족한 실화재 훈련 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인접시도 간 실화재 훈련 시설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직접적인 소통 및 협업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화재 대응 기술 개발 등 미래 화재 재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책은 바로 예방입니다. 특히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 난방용 기구 화재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는 최근 5년간 8,279건, 매년 겨울 1,600건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올바른 난방기기 사용법이 중요합니다. 우선 보관된 난방기구를 재사용 시 열선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하며, 특히 잠을 잘 때 두꺼운 이불을 전기장판 위에 깔거나 히터를 이불이나 침대 근처에 두는 건 위험합니다. 이처럼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화재.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 아닐까요? 인공지능부터 로봇, 드론까지 다양한 과학기술들이 접목되고 있는 화재 진압 기술. 초기 대응부터 골든타임을 사수하기까지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술의 진화는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화재. 모두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비로소 화재로부터 안전한 내일의 대한민국이 다가오지 않을까요?